안녕하세요. 연말 때 바쁘시죠? 예. 시간은 금방 가죠. 예, 예. 예, 금방 갑니다. 교재는 지금 이번 주 나온다는 것 같은데 본 교재가 1차 벌써 나왔나요, 교재가? 아직 아직 안 내드렸구나. 다음 주까지 뭐 다 나오겠죠, 뭐. 자, 이제 교재 요거는 이제 이번하고 다음 주까지만 이제 들으시면은 요 교재는 지금 이제 유학본도 아니고 인문 전제 중개사 공부 각과목 요렇게 하는 거다 전제 요건이니까는 요거를 이제 들으시면 끝나면은 다시 이제 1월 달서부터 본 수업 들으실 때 이거 뭐 거슬러 올라와서 공부는 거꾸로 하시면 안 돼. 앞으로 나가셔야지. 예, 그럼 지금서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쭉 앞으로 나오는 발행되는 교재 이제 보시면 되지.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다시 이 교재를 찾아보거나 거꾸로 이렇게 소급해서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물론 1월 달서부터나 3월 달서부터 공부를 갖다가 늦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늦게 시작하는 분들은 전에 과정이 나갔으니까 기초에서 나와 있는 거 용어를 갖다 보거나 인강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은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소급해서 다시 볼 필요는 절대 없음.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잠깐만. 교재 지난주에 393페이지 등기 신청의 당사자 등기 신청인 제목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중단에? 예, 요거 이제 중간에 이제 하다 말았는데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이제 피드백 다시 확인하기.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기가 어디까지 이제 들어갔느냐면은 요거 들어갔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라는 법률 용어 이 민법의 개념 요거 익히기 작업했었고 그다음에 자, 이제 요거 2주 동안 익히기 작업했고 그다음에 자, 지난주에 이제 요거 들어갔었습니다. 등기 사무 처리하는데 등기소 관할이라는 용어만 알아들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등기는 자,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등기소 이름 세 군데 붙여야죠.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지원, 부동산이 소재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요거 용어만 들리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등기소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사람 등기관이 등기사무 처리하는데 등기소에 있는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자, 지방법원장,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 처리하는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거 법률 용어를 그대로 써드릴게요. 시험에서는 네 글자 법조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데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관이란 등기 사무 처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등기 사무 처리하는 자를 누가 지정해 주는지만 용어 하나만 자꾸 들리시면 돼요.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해 주지 대법원장이 지정해 주지 아니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등기소의 이제 등기 기록 제일 중요한 얘기였죠. 등기한다는 게 등기 기록에 기록을 올리면 이 등기 기록의 구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꼭 하셔야 될 작업이고 1년 동안 이 등기 기록을 갖다 배우는 거니까 하나의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요거 이제 학습을 했었고 교재 통으로 없는 얘기지만 이게 가장 기초 학습이에요. 이 얘기들 지금 했었고 그다음에 자, 이제 요거 들어가기 시작했었죠. 등기 절차. 자, 요 등기 절차 이제 배우는 게 자, 등기 절차 총론하고 등기 절차 강론 과정인데 자, 강론 과정은 이제 개념 기준으로 이제 이번 과정에 다음 주에 마무리해 드릴 거고 등기 절차 강론 과정을 갖다 지배하는 전체 원리를 등기 절차 총론인데 이 등기 절차 이제 총론을 갖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들어갔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한번. 자,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거 개시. 요거는 등기라는 것 자체는 누가 등기하느냐면 등기소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 등기관이 등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등기관이 등기할 때는 뭐나 뭐에 따라 등기하도록 돼 있느냐면 요거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등기해달라고 당사자가 요청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면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등기소에 부탁하는 행위를 갖다 법률용어로 촉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법조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더 있다 그랬죠.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법에 정해놓은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으면 법조문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신청 안 해도 관공서가 촉탁 안 해도 등기하는 경우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게 이제 요거 스스로의 직자 권한 권자. 누가 스스로 등기하는 거냐? 등기관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안 들어왔는데도 스스로 권한 발동해서 등기하는 걸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다른 관공서에서 부탁을 안 했는데 등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으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법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1년 공부 과정 체계를 갖다 아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 공부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들어오는 건 민원 요청이나 다른 관공서의 부탁이 안 들어와도 등기하는 거니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법적 근거 있는 거 이거를 갖다 1년 동안 학습을 하셔야 이거 학습한 거 아니고서는 다 뭐가 들어와야 신청 촉탁이 들어와야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양쪽을 다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이제 원리를 말씀드린 이쪽은 아예 법의 그 사유가 요거만 직권으로 해. 그러면 당사자가 언제는 신청해, 언제는 관공서가 부탁해는 법의 규정이 있음, 법의 규정 없음. 그럼 이쪽 얘기는 우리가 1년 동안 이쪽을 배우면 이쪽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신청이나 촉탁을 받아 등기하는 거지. 이렇게 익히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두 번째 사유는 명령에 의한 등기인데 어디에서 명령을 내리냐면 법원에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데 요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음. 이 한 가지는 이제 이번 과정서부터 그냥 이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등기 민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등기 민원 집어넣는 걸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그 등기 민원이 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어넣는데도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 가서 등기소 등기관이 나 등기 민원 집어넣는데 등기 민원을 갖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한 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갖다가 판단해 주세요. 법원 가서 요청하는 제도를 이의 신청 제도라고 하고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여러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등기소 등기관에게 직접 하달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인식하시면 이건 한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 민원 집원을 신청할 사유는 수천 가지 사건이 있죠. 그 민원을 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은 등기 민원을 집어넣는데 등기소 등기관이 안 해주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되면 직접 법원의 판사가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 보존 등기에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에 전세 등기에 저당 등기에 직접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리드는 법 규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들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시 절차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익히신 거. 그러면 개시 절차 익히시면은 등기는 위에 쪽이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등기 절차는 이제 이렇게 구조가 나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청 절차 쪽하고 등기 실행 절차 쪽.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절차 이제 지난주에 들어간 거 이제 가보세요. 등기 신청하는 절차는 지금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등기법은 절차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등기 신청하러 가는 자격을 누구한테 있느냐? 신청하러 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뭐를 제공해서 등기 신청, 그거를 갖다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법은 등기하러 가는 사람 권리가 누가 있어, 의무가 누가 있어, 권리 의무가 생기면 어떻게 어떤 법률 효과가 있어, 이런 얘기는 법조문에 한마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은 뭐와 뭐를 갖다 제공해서 등기 신청해야 돼.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냐, 절차라고 법률용어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등기법은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아니면 권리 의무에 관한 조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뭐와 뭐를 제공해서 등기 신청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법조문에 담고 있다 그래서 절차법입니다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하는 절차 쪽 이제 지난주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요거 등기 신청하러 들어가려면 등기 신청 절차에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에게 등기 신청의 유효 요건 이거 이제 들어갔어요. 등기 신청이 유효한 건 왜 배우셔야 되느냐면 등기 신청이 유효하지 않으면은 뭐 해주느냐면 각하하니까.
자, 이제 요걸 이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이 유효하려면 자, 이제 이게 등기법 실무 시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등기 신청하는 사람에게 신청하는 사람을 등기 신청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 두 가지를 갖다가 요구한다 그랬죠. 유효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인 적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자격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도 요구한대요. 능력. 그러면 뭐와 뭐 가진 사람이 등기 신청해야 돼. 이렇게 읽어나가야 돼. 흐름대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등기 신청해야 돼. 그걸 먼저 요구해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자, 첫 번째 자격을 갖다 법률용어로 적격 이렇게 부르고 능력 이렇게 부르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자격과 능력 갖춘 사람이 등기 신청해야 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쓸 때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란 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 요거 이해하시면 돼. 등기 신청하게 된다면 우리 등기 기록을 갖다 교재는 통으로 없었지만 이건 이제 한번 머리 떠올리면 돼. 하나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 소유권의 변동 등기하는 데가 갑구,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용의권, 담보권에 관한 이력 변동을 등기하는 데가 을구라면 자, 이제 갑구 쪽에 한번 가보자고요. 자, 갑구 쪽에 소유권의 이력 처음 등기하게 된다면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등기해 주죠. 자, 다시 떠올려야 돼.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 등기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울 일이 있으면은 그 무기를 갖다 부여줘야 이 사람이 싸운단 말이야. 등기관이 부여준 무기를 갖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란 등기 목적에 왼손의 무기를 먼저 부여하는데 그게 순위번호. 오른손의 무기 부여하는 게 접수. 그러면 왼손의 무기는 같은 갑구의 등기에는 권리자가 덤비면 보존 등기한 사람은 왼손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고 오른손의 등기관이 부여주는 무기는 을구 쪽에 등기해놓은 재산권자가 덤비면은 접수란에 이제 부여하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왼손의 순위번호, 오른손의 접수 부여놨으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일으키게 된 법률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오른손의 무기 접수 옆에 등기 원인을 갖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자, 마무리는 재산권 변동 등기하면 반드시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양식란이 권리자에 관한 난인데 그 권리에 관해서 추가로 기록해야 될 사항이 기록할 때는 그 권리자에 관한 사항 기록 올리는데 같이 기록을 올려놓으라고 해서 법에서는 양식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이제 고정을 어디다 하시냐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 이렇게 쓰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면 권리자란에 소유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소유자라고 등기관이 기록하고 소유자 인적 정보를 갖다 기록하죠. 그게 권리자인데 인적 정보는 뭐가 있느냐? 아니, 성명이 있겠고 주민번호가 있겠고 도로명 주소가 있을 거야. 그게 반드시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적격이란 그 자리를 고정하셔야 돼. 소유자 해놓고 먼저 뭐부터 기록할 거냐? 성명부터 기록할 거죠. 그 성명 자리에 자기 이름으로 소유자 납니다. 내 이름이 뭐니까 내 이름으로 소유자 이름에 내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만들었대요? 적격. 자, 이제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는 누가 적격이 있대요? 이게 떠올라야지. 사람. 생명체로서 사람의 이름을 자연인.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생명체로 인정?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3조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뭐 하는 동안? 생존. 그러면 생존이 법적으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생존일까 결론 내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출생서부터 사망시까지를 생존이라고 해. 그러면 출생서부터 사망시까지 생명체의 지위가 있다면은 그 소유자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네. 그 사람의 이름을 민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자연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생명체는 아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된 자가 있죠. 그 자를 법률용어로 법인. 그럼 법률에는 언제 법인은 사람으로 인정하라고 법률 규정에 만들어놨냐면 설립등기하여야. 설립등기하면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그럼 법인이라는 사람은 법률 규정에서 소멸하느냐? 돈을 받는 거, 돈을 갚는 거, 그걸 청산 거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산 절차를 다 거친 때 법인은 소멸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두 가지 지위 아셔야죠. 자연인과 법인에게 등기 신청 적격 인정. 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 준 자 용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체를 설립해 갖고 그 단체 회장을 어떻게 선임하고 임원은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내부 합의를 거칩니다. 그걸 합의서를 갖다 규약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합의서를 만들었으면은 단체 이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로 할 거고 그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가서 우리 단체 설립했습니다. 시군구청에 등록을 내면 그 등록을 내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그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아니면은 단체 이름으로 활동한다. 그럼 그 단체는 법원에 설립된 게 안 했으니까 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구청에 우리 단체 있다고 우리 사람 무슨 진리소망 교회 있다고 교회나 포교 활동합니다. 목사님이 등록을 하죠 교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활동을 할 때는 목사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임 교회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임 그걸 법률용어로 만들어 놓은 게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거예요. 용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셔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법률 용어는 이제 뭐라 부르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으로 인정된다면은 자, 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니라면 법률 용어가 법률 용어에 법인이란 법률 규정에 인정된 사람은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사람임에도 법인이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해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꼭 이제 인식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를 법률용어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 들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소유자 자리에 자 누가 이제 결론 내시면 돼요.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만 소유자 자리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무시험은 그 세 가지 법률 용어를 사례로 접근하는 연습을 갖다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개별 사례로 제시하고 어떻게 제시하느냐. 자, 태아 이렇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는 건 뭐를 대입하라는 거야. 태아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으로 이거 실무적으로 변별해봐. 이 차는 실무법이라 했잖아요.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암기한다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걸 실무로 대입하는 연습을 낸다는 겁니다. 또 해볼게요. 외국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무슨 용어인지 알아듣겠음? 뭔 용어예요? 외국인이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법적으로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아는지 변별해 보라는 얘기예요. 출제연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사립고등학교 명의는 이로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무슨 용어를 시험에서 내는지 그건 이제 이해하겠음. 출제연이 내는 얘기가 이해하시겠죠? 뭐 내는 거예요? 사립고등학교가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는 얘기는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아니라는 문장이잖아. 그걸 맞는지 틀린지 변별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이제 시험에서 내는지 이 주제인지 알겠죠? 예. 자, 이제 그거 이제 해결해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문제 연습을 하셔야 돼. 학교를 뭐 암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무가 충분히 용어를 이해하셔야지만 이 얘기를 갖다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 풀어나가는 기준은 그 제시하는 자들이 뭐에 해당하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고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해당하는 자를 제시했으면 신청 적격이 있다 이렇게 가야 문장이 맞는 것이고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아닌 자를 제시했으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라면 틀린 문장이네. 이걸로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구성한다는 겁니다. 실무 문제를.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쪽 등기 신청인에게는 적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된다죠. 자, 이 능력은 자 이제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 배우셨죠? 민법에 무슨 능력? 그 다음에 이것도 법률용어 이제 민법에서 배우기 하셨을 텐데 무슨 능력과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돼. 이건 이제 순수한 민법 주제이기 때문에 등기부에서는 거의 따지지 않아요. 딱 한 번 정도 이제 한 번 정도 냈었는데 한 5년 전에. 자 이제 갈게요. 자 이건 영원한 시험 문제고 등기부의 제일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5년 전에 한 번 정도 민법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또 독립적으로 내지는 않아요. 지문 하나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용어 이하라는 거 정도로 지문 하나로 이제 들어와 독립된 문제로 낼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용어 익히시면 돼요. 자, 우리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이제 지난주에 뭘 배웠냐?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 원칙적으로. 그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주게 되면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신청인의 지위를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라고 기부, 등기 주러 가는 사람.
등기 주러 가는 사람, 법률용어 등기 의무자. 신청인의 지위는 그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 기록을 갖다 해주게 되면 형식상 이익을 받을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도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 신청인의 지위를 등기 권리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항상 그래요. 등기 주러 가는 사람, 기부, 등기 받으러 가는 사람, 테이크, 이제 용어를 이제 이렇게 사용할 텐데, 기부하면은 이제 법률용어 뭐예요? 등기 주러 가는 신청인의 법률용어 등기 의무자. 테이크, 등기 받으러 가는 사람이죠. 등기 권리자죠. 한번 매매 한번 생각해 볼까? 매매는 등기 신청인이 한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소유권을 이라는 재산권을 갖다 대금받고 주러 간 신청인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고, 대금 치러서 매도인의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라는 재산을 취득하는 등기하러 가는 사람을 테이크 등기 권리자라고 부른다면, 자 이제 갈게요. 자, 등기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요구한다며요. 의사 능력은 기부와 테이크에 다 요구해. 의사 능력은 내가 재산 주러 등기소에 지금 왔구나. 내가 재산 받으러 왔. 그 재산의 법률 용어는 이해 못해도 재산을 넘긴다, 재산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를 갖다 인식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은 신청인에게 모두 요구합니다. 그런데 행위 능력은 누구에게만 요구하느냐면 등기 의무자에게만 요구하지 권리자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에 대응되는 이제 민법의 법률 용어가, 행위 능력은 사람이라면 다 있죠. 근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람인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자 뭐냐면, 그러면 엄청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엊그저께 태어난 내 자식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사람은 평등한 거 아니? 아니, 사람은 어리면은 얘는 행위 능력이 없고 나는 어른이니까 행위 능력이 있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된다라면 할 말이 없고. 아, 사람은 평등한 거 아니? 그죠? 그럼 사람이라면 행위 능력이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면 행위 능력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행위 무능력자, 그런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평등하니까 행위 능력은 다 동등한 거야. 단 사람이라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제한받는 자가 있는 것일 뿐이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아니면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 왜?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서 제한받는 사람의 이름을 미성년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은 똑같이 행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을 똑같이 인정해야 돼. 행위 능력을 제한을 시켜줘야 돼.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법에서 도움을 줘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 사람을 갖다가 피자라고 부르는 거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피라는 지위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어떤 법률 용어가 부여받아야? 법원의 선고가 떨어져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사람은 행위 무능력자, 사람인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그럼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 제도를 법정 대리인 제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뭘 가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자, 행위 능력은 누구한테 요구한대요? 기부. 그러면 테이크 쪽은 행위 능력이 있는 자인지,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는 자인지 그거 묻지 않는데, 그러면 매매를 갖고 한번 쉽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매매할 때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러 가는 사람이 등기 신청인인데, 매도인, 매수인에게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등기소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자, 행위 능력은 누구한테만 요구한대요? 매도인한테만 요구한대. 그럼 매도인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매도인 쪽이라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그럼 만약에 매수인 쪽이 미성년자라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의 지위가 등기 신청인 중
권리자의 지위라면은 법정대인의 동의를 요한데 요하지 않는데 요하지 않는데 왜 테이크 쪽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니까 매수인 쪽이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일 때는 당연히 법정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용어입니다. 한 번 딱 하고 말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는 거예요. 본과 정감이 이런 거 안 할 거걸라요. 시험에 전제가 되는 이제 민법의 용어들이니까 지금 이제 기초 학문 연습할 때 여러분 들리시라고 지금 말씀해드리는 것이고, 근데 요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등기 신청적 기본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바탕. 왜? 재산 등기하려면 등기부에 재산을 올릴 수 있는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해야 되잖아. 요걸 갖고 1년 내내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이제 꼭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등기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한 다음에 신청에 진이 있어야 돼. 이것도 민법의 순수한 용어니까 이제 시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용어고. 그다음에 자, 등기 신청할 때는 소정의 방식을 갖다가 요구한다 그랬죠. 방식을 요구하니까는 자, 오늘 이제 이 방식을 배울 겁니다.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는 뭐를 제공해서 등기 신청해야 되는 신청 정보라는 거 하고 첨부 정보라는 거, 이거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제공하는 걸 강의 편의상 용어로 방식을 구비해서 신청해야 돼. 그래야 유효해. 그러면 자, 대입하면 되지. 마무리. 신청인 적격 능력 없는 사람이 등기 신청했으면 어떻게 돼? 빠꾸도 맞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신청의 진위가 없는 사람이 등기 신청했으면 빠꾸 맞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등기 신청했을 때는 또 유효무 이렇게 하세요? 절대 아니지. 이게 유효한 요건이니까 그걸 발견했을 때는 빠꾸 맞아. 이렇게 읽어나가면 이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되겠고,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요거까지 이제 우리 들어왔어요. 등기 신청인. 자, 이제 신청인은 뭐냐면은 자, 등기 신청에 구체적으로 등기 신청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제 요거 얘기해서 어디까지 이제 갔냐면 신청인 이제 가볼게요. 등기 신청인은 자, 첫 번째 당사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용어했잖아요. 예, 용어 나오잖아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일을 한다. 이 법률 용어를 이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가시면 등기 신청 당사자란 자, 이 법률상의 지위 가진 사람 얘기한다 그랬는데 법률 용어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 법률상의 지위 가진 사람을 당사자라고 하고 등기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이 당사자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요거 이제 용어해 나갈 때 항상 제가 기부, 테이크 이렇게 해 나가라 그랬죠. 등기 주러 가는 당사자 이름을 의무자, 등기 받으러 가는 당사자 이름을 권리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례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낼 거예요. 본 수업 들어가면은 교재는 지금 없지만 이제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개별 등기 신청해야 될 당사자가 수천 건입니다. 그 중에서 바늘 찾기로 이제 사례 문제로 개별 등기 신청사에 좀 뭐를 낼지를 몰라. 그런데 이제 많이 나는 건 있어요.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례에 따라서 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이 변별력을 사례 문제를 갖다 개별 등기를 제시하면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이렇게 낸다는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이게 한 문장이야. 그래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또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지금 다 사례를 제시한다니까. 무슨 용어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왜 시험에 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등기 권리자 한마디도 없지만 지금 기초세 나중에 본서에 가면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또 이렇게 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따른 건물이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된 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는 전소유자, 가등기 의무자가 전소유자이다.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권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이런 식으로 나든지 아니면은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신청 시 가등기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때는 본등기 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전부 다 지금 이제 뭐를 갖다 한번 문제 잘 뭔 소린지 아예 들리지도 않죠.
전부 수천 건의 사례가 있어요. 이거 이제 한마디도 없지만 진짜 여긴 지금 인문에 인문 들으셔야 된다니까는. 이게 지금 들리셔야 되고, 개별 사례 등기 신청 사례를 다 제시하면서 그 사례에 의무자가 누구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변별한 사례 실무 연습을 이제 기본 과정서부터 이제 여러분 준비하시. 그럼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본소에 뭐를 턱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본소에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 체계를 잡아드려야지. 본소에 가면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의무자 권리자를 왜 소개했느냐면 이걸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사례 문제가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개별 등기 사례를 제시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뭐 배울 건지 이제 아시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다음에 자, 그런데 그거 해나갈 때는 항상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주는 사람의 지위를 당사자를 등기 의무자, 주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받으러 가는 사람을. 그럼 하나만 제가 맛배기 연습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는구나 한번 해볼게요. 무슨 등기할 거냐면 제가 을구에 한번 갑질을 해볼게요. 제가 소유자로서. 자, 제가 토지 소유권 등기가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로 갑구에 등기돼 있으면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은 박정환이죠. 제가 그러면 표제부에 있는 물건을, 토지라는 물건 갖고 있다며 갑구의 소유자 박정환이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토지를 풀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박정환이잖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토지라는 물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제가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준비. 제가 제 땅을 직접 쓰기 싫어. 사용 수익 권한을 여러분한테 주는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질할 수 있는 소유자로부터 여러분들은 뭐를 받아서 들어와요? 두 가지만 제한받아서 들어오네. 뭐만? 처분은,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받지를 못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부여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의 권리 이름을 용익권 받아서 제 토지에 새로 들어오죠. 설정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설정 등기냐? 용익권 설정 등기죠. 자, 용익권 설정 등기의 구체적인 용익권을 해볼게. 여러분들이 전세금을 주고 제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싶대. 그러면 계약 체결하죠. 자, 그러면 제 토지에 여러분들이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취득하죠. 등기하려면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등기는 당사자가 뭐해야? 신청하여야. 그럼 여러분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청할 땐 전세 등기 신청할 때는 그 신청의 진위가 전세 합의했어야 돼. 신청 합의가 없었으면 비진의한 등기 전세 계약이거나 허위 표시한 전세 계약이, 그러면은 등기 신청 그거 발견했을 땐 각하돼. 그다음에 등기 신청 전세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못 갖춰서 전세 설정 등기 신청 들어가면 접수해서 등기관이 조사하면은 전세 설정 등기 기록한다, 각하된다. 각하 이렇게 이제 용어 원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등기 그러면 신청을 하러 가는 당사자가 신청한다면 당사자는 저하고 여러분들인데 그걸 쓸 줄 아는 걸 시험에서 이제 제시한다는 거. 저하고 여러분들인 거 모르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럼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누가 등기 권리자인가? 이 변별하는 트레이닝 훈련을 여러분들 시험지에다 이제 출제안이 낸다는 겁니다. 갈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자, 누가 등기 의무자 해보세요. 소유자라는 용어 죽었다 깨나도 안 나. 절대 안 나. 어떻게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 저인지는 알겠죠. 미치고 한장하지. 쟨데 분명히 제가 등기 의무자인 건 아는데 그 사람을 소유자라고 법률 용어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법률 용어를 갖다 배우셔야 된다니까. 저인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쟨데 분명히 제가 나한테 전세 주는 건데 땅 주인이 주는 건데 땅 주인이라는 용어를 시험에 쓰면 좋겠는데 그런 용어를 절대 안 쓰는데. 자, 저를 뭐라고 부를까?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창설시켜주는 행위를 갖다 설정 행위를. 그럼 설정하는 놈이니까 저의 이름을 소유자라고 안 부르고 전세권 설정자 아닌 법률 용어로는 시험에서는 쓰지는 않아요. 실무 용어에서. 그럼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 땅 주인 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소유자 절대 안 돼. 그런 용어 안 나와. 자,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권자 이렇게 보면 그 권의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죠. 권자 앞에 그 권의 이름을 붙이면 되잖아요.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박청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갖다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표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사례를 묻는다니까요. 한번 그다음 가볼게요. 그럼 전세 설정 등기 해놨죠? 제 토지에 여러분들이 전세 설정 등기 을구에 등기했죠? 자, 전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 좀 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세입자 새로 구하기고 또 복비 내기 싫으니까 중개수수료 내기 싫으니까 알았어요. 연장 들어가면 저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합의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등기 신청해야 될 사건이 발생? 신청이 기간 연장하러 가야 될 그게 무슨 등기라고 할까? 뭐 변경? 다시 하면 소유권 외유 권리 설정, 변경, 이전, 처분 제한, 말소 5가지 형태 중 변경 등기. 뭐 변경? 전세권 변경. 기간 연장 합의가 되면 금액 연장 합의가 되면 금액 증액 합의가 되든 금액은 동결하고 연장을 하든 금액을 증액하고 연장 합의를 하든 금액을 감액하고 연장 합의를 하든 건딜러 가는 걸 갖다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무슨 등기? 변경. 앞에 용어 지시하지. 무슨 변경? 전세권 변경. 이렇게 시험에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 금액 동결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등기 신청하러 가요. 그러면 개별 변경하러 가는 등기 신청에도 권리자 의무자가 다 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액 동결, 전세금 동결, 전세 기간만 연장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당사자 해보세요. 등기 의무자는 금액 동결 기간 연장하러 가는 변경이에요.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저를 가리키고 제 땅 주인 놈 제가 연장시켜 줘야 되는 놈이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누구요?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설정 등기하러 갈 때랑 권리자 의무자가 똑같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드냈어요. 전세 금액 감액하고 기간 연장하러 갈 때 등기 권리자는 두 번째 다른 사례 한 번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 가려면은 일단 감 잡는 게 이번까지 중요해요. 감도 안 잡고 본과정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전세권 변경 등기 두 번째 가는데 자 연장 들어갈 때는 전세금을 갖다가 1억을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기간은 2년 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금 감액과 기간 연장하러 가는 변경 등기 신청하러 가요.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기간 연장 들어가면 금액이 감액됐다 하더라도 절대 제가 등기 의무자지 여러분들이 등기 의무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감액이 돼도 기간 연장이 들어가면 그냥 기간 그러면 전세 기간 중에 금액 감액 전세금을 감액하게 되면 그 변경 등기하러 가죠. 이번엔 기간을 안 건딘데 안 건들고 금액만 감액하러 갑니다. 변경 등기하러 가죠. 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부터 해야 등기 의무자는 못하잖아요. 전세권자 해야지.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봐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 어려워. 집에 가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통과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년 10월 28일까지 내년 10월 27일인가 10월 넷째 주가 그때까지는 등기관 입장에서 할 줄 알아야지. 실무에 가면 무지 쉬워져. 실무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등기관의 수준을 묻는다니까요. 자, 잘 보세요. 전세 기간 그대로인데 전세 5년으로 해놨어. 그런데 자 전세 5년을 하는데 합의해서 전세금 5년을 할 때 전세금 5억 박아놨는데 1억을 갖다가 빼주기로 소유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양해를 해줬어. 그러면 제가 빼주죠. 그럼 기간 5년 지나면은 자 여러분들은 기간 전세금 5억 처음에 전세에 들어왔을 땐 5억 전세 기간 5년으로 전세 등기해놨는데 중간에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1억을 빼달래잖아. 그럼 제가 자 들어올 것 같지? 제가 안 빼줄 것 같죠? 빠준다고 하고
1억을 세입자의 사정을 갖다가 지금 이해해서 빼준다고 하고 그러면 기간 5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얼마 받아가야 돼? 4억 받아가야죠. 그냥 냅두면 분명히 5억이라고 대답했어요. 자, 등기 의무자는 빼줘야 이거 5억에서 4억으로 변경시켜줘야 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자. 아니 5억 받을 돈을 1억을 받았으니까 누가 이걸 4억으로 감액시켜줘야 돼. 자기가 지금 1억을 받았잖아. 그럼 나중에 5억을 땅주한테 달라야 돼. 4억을 받아야 돼. 누가 변경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지. 누가 변경 요구하는 권리자? 왜? 나는 그냥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전세기간 끝나면 5억을 빼줄 거잖아. 근데 세입자 사정 받아서 지금 1억 빼줬어. 그러면 4억에서 1억을 갖다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등기부에 5억 돼 있는 건 이제 5억이 아니고 4억으로 이걸 나 4억 1억 빼줬으니까 4억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자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자 제가 되는 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구별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제 구별하는 녀석 이거 충분히 이제 하셔야 돼요. 이게 본교재 한 마디도 안 나오지만 본교재 턱 나오고 또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본교재 수업은 이거를 갖다 할 거란 말입니다. 이 구별하는 시험은 이제 올해도 또 났어요. 어김없이.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있다면은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그럼 공동의 개념은 뭐와 뭐를 공동이라고 하냐? 의와 권. 요거 두 개의 법률령 합쳐서 공동이라고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당사자가 등기 신청하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걸 법에 규정해 놨다 그랬죠. 자, 이제 지난주 요까지 갔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는 시험에서 왜 반드시 꼭꼭꼭꼭 출제하느냐 하면은 공동신청과 대응되는 용어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는 자 시험에서 나는 게 한 16가지 정도밖에 안 돼. 16가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이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물어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럼 이제 공부를 자 해야겠음 안 해도 되고 씀. 날 것 같아요. 제가 아예 난다고 아예 장담을 하고 해요. 그러면은 아니 날 거 안 날 거 같은 것도 100페이지씩 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확실히 난다고 생각하는 건 집중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쪽 단독 신청 규정을 갖다 학습을 하셔야지. 요거 빼놓고는 다 뭐에 해당한다? 공동 신청에 배당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6가지 이제 단독 신청하는 게 이제 1월달 기본 수업부터 이제 제가 갈 텐데 지금은 이제 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조문을 제정했는지 이 취지를 갖다가 제가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16가지 중 자 첫 번째 이거 진정성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단독 신청을 법에 규정해 놓은 거. 요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16가지 중 이거 뭐에 따른 등기?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그 판결문이 상대방을 안 데려와도 된다고 판결문이 법원의 판사가 써주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사가 인정해준 너 혼자 들어가도 된다고 문서를 인정해준 사람이니까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가지 이제 앞으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왜 하나하나씩 제정했느냐면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등기 신청할 때 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기부나 테이크가 존재하지 않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제정해놓은 사유가 이유가 둘 중에 어느 하나 이유로 단독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해놨다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제가 샘플을 지난주에 이제 들었던 게 이거 처음 딴 건물 건축주가 자신의 소유권 처음 등기하는 거 우리 무슨 등기라고 제가 계속 용어 말씀드리죠?
이거에 들었던 게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 이거 말고도 또 이제 16가지가 이제 쭉 있는데 그 이유가 요쪽에 이제 배당되는 이유는 등기 신청 당사자의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법에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제정하는 취지만 이번 과정에 지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부동산 등기법 23조 사항에 나옵니다. 23조 사항에 판결에 따른 등기가 나오는데 요 판결에 따른 등기 이번 과정에 이제 더 하셔야 될 얘기를 갖다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판결에 따른 등기 본 과정에 가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이번 과정에 지금 정리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자, 이번 과정에 가장 입문 과정에 정리해야 될 얘기 지금 들어갈게요. 395페이지 교재. 395페이지 중단에 이 제목 파란 글자 제목 판결에 의한 등기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갈게요.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이제 이번 입문 과정에서 좀 꼭 해야 될 건 하셔야 돼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잖아요. 요거 이제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 등기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등기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해 볼게요. 건물 갑이 을에게 건물 매매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 똑같으니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건물 매매했습니다. 자, 갑이 화살표 주겠다는 거죠. 무엇을? 재산을. 뭐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재산을 줄게. 그러면 을은 화살표 갑에게 준다네. 뭐 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채권 계약의 이름을 매매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니까는 매매 계약에 따른 자, 이제 갈게요. 어느 측면을 보셔야 되느냐면 요 측면 밑에 측면을 보셔야 돼. 위에 측면을 보시면 안 돼. 위에는 대금 지급은 누가 채권자? 갑이 채권자. 내 건물 산다며 10억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채권자지. 그러면 을은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 매수인이 채무자. 밑에 쪽 볼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이죠. 밑에 쪽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은 자, 채권자가 누구? 을. 채무자가 누구? 그러면 갈게요. 등기는 대금 측면이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재산 측면이야. 소유권,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가 갑한테 있어? 아니면 등기소에 등기라는 기록에 있어? 잘 들어보세요. 갑의 소유권이 갑한테 있어? 등기소란 국가기관의 등기 기록에 등기에 있어? 등기 기록에 소유권자 갑 이렇게 등기 기록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갖다가 자, 이행을 하려면은 당연히 등기소에 가야 이행할 수 있어? 아니면 니네끼리 이행을 할 수가 있어? 등기소에 가야 이행하는 거지 절대 자기네끼리 이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잔금 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을 했으면 자, 위에 채권은 소멸이 했죠. 그럼 밑에 채무는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줘야 될 채무. 갑은 매수인은 넘겨받을 채무죠. 그 이행은 위에 채권과 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 걸 쌍무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계약? 그러면 자, 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다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매수인이 먼저 요구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너 대금을 나한테 다 이행도 안 했는데 소유권을 내가 왜 넘겨달라고 요구해?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거절하는 힘을 동시이행 항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대요? 그럼 동시이행 항변은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생기는 거네. 뭐 위에 연결고리와 밑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생기는 거지 한쪽에 연결고리만 있으면 동시이행 항변이라는 거, 위험부담이라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대가관계가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어야 위험부담이라는 대가관계. 동시행 항변한다는 게 위에 관계와 밑에 관계 연결고리 두 개가 다 있어야 생기는 거지. 그럼 동시행 항변 그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문제는 뭐에 대해서만 생기는 거다? 쌍무계약. 무슨 계약?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쌍무 계약에 대해서만 동시이행 항변 위험부담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갈게요. 그러면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자, 잔금 치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생기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채권자 을이 소유권 이전해 주시오 요구했는데 자, 얘가 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해 주는 것은 어디 가서 이전해 줄 수 있다? 매도인이 이전해 준다고? 절대 말도 안 돼.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기록이 매도인이 갖고 있어? 국가에서 갖고 있어?
국가에서 등기라는 기록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잔금 치르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전해줘 요구하면 채무 이행하는 건 등기소에 가야지 채무 이행이 되는 겁니다. 등기소에 같이 가줘야지만이. 그런데 매도인이 자 잔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해줘 했더니 등기소에 안 가준다는 거죠. 이걸 법률용어 채무 불이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요? 그럼 채무 불이행하면 매수인은 자기 채무는 다 대금 지급해야 될 채무 이행했음 안 했음? 했는데 매도인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받을 채권을 갖다 잔금 치르면 생기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 요구했는데 등기소에 안 가주는 행위를 갖다 이제 법률용어로 이제 실무용어로 뭐라 부른대요? 채무 불이행. 무슨 채무 불이행이냐? 소유권 등기명이 자기가 등기소랑 국가기관에 갖고 있잖아. 그 명의를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될 채무 불이행이니까 등기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 채무 불이행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죠. 그걸 이행강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실무용어로 소송 들어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럼 소송은 왜 들어가 하면은 채권 행사하는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하니까 소송을 거는 거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자 판결이 떨어지면은 판결문이 을에게 송달되고 갑에게 송달될 거 아닙니까?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다 송달되잖아요. 그러면 자 법원에서 등기 송달된 을 판결문 갖고 있고 법원에서 등기 송달된 판결문 갖고 있죠. 자 그럼 그 판결문 중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 들으세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대. 누구만으로? 그러면 매도인에게도 법원에서 등기 송달로 판결문이 날아왔겠음 안 날아왔겠음? 이 판결문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도인은. 이긴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진 판결문을 법원에서 등기 송달 받은 사람은 절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번 기초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은 판결은 양 당사자 원피고에게 다 날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원고 피고가 법원에서 그 판결문 정본을 다 받으면은 등기소에 들어오는 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대요. 이긴 판결문을 소지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대. 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자 이긴 판결 누가 받았어요? 을이 받았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이긴 판결 받아서 들어오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법률용어를 만들어놨어. 그럼 여기서는 얘가 판결문 받고 단독으로 이전시키러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이번 규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두 번째 자 갈게요. 이번엔 건물 매매했습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자, 등기 신청, 등기 청구권 생겼죠. 그럼 등기 청구권 생기면 누가 자 등기 청구권 행사함? 매수인이 행사하죠. 건물 이전해줘 요구했는데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 잔금 치렀는데도 건물 명의 이전해줘 요구를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안 하죠? 채권 행사를 안 하면은 채무자에게 소유권 등기 명의를 넘겨줘야 할 채무는 누가 지고 있어요? 매도인이 지고 있죠. 아이고 지가 뭐 권리가 내 재산 내 건물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가 지한테 생겼는데 안 가져가면 지 손해지 뭐 내가 손해볼 거 있어. 난 돈 다 받았는데 가만 냅두지 뭐. 그러면 건물 재산세가 누구 앞으로 날아올까? 세법에서 건물 재산세 부과는 항상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하잖아요. 재산세 누구한테 부과할까? 등기 등록자에게 재산세 부과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도인한테 부과하니까는 아유 건물 잔금 치는데 지가 명의 안 가져가? 나한테 손해가 안 생겨요. 매도인 입장에 손해가 생겨. 세기 때문에 그 재산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 건물 등기명의 가져가라고 인수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인수이행 청구 소송 이번엔 지금 누가 가져가지 아니할 때 매수인이 가져가지 아니할 때 매도인이 등기 인수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등기소에 자 판결문을 받아서 등기소에 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매도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같이 들어왔으면 매도인의 주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긴 판결문 야, 이거 얘 안 들어와도 된다니까 얘가 들어오는 걸 대신하는 판결문을 갖고 들어오죠. 그럼 거기에다 두 글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길 승자의 소송 소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누가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럼 법률용어 두 개가 만들어지네. 이거 꼭 이제 이번까지 하셔야 될 거.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두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제끼는 거 이번 과정에 꼭 할 줄 아셔야죠. 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승소하여 패소야. 패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요거 이번 과정에 꼭 익히셔야 돼. 자, 두 번째 익혀야 될 거. 자, 이 판결문을 갖고 와야 판결문을 들고 들어와야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판결문의 의미 이번 과정에 꼭 아셔야 돼. 자, 뭐 때문에 소송을 걸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 건물 네 거야 내 거야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소송 걸었어요. 나 건물 대금 절었으면 건물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줘 갖고 소송 걸었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법원에 소송 거는 게 이런 게 있어. 자, 그게 재산이 누구 거인지 불확실할 때 소송을 걸어서 내 거인지 소송 거는 내 거인지 소송 걸림 제 거인지 법원에서 가려달라고 소송 거는 걸 확인의 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소? 자, 이거는 확인의 소가 아니야. 대금을 치렀으면 소유권 이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안 넘겨줘서 채무 불이행해서 소송 거는 거잖아. 재산권이 네 거 내 거 확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해 소송 거는 거야. 이걸 이행의 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소송? 그럼 두 번째 이번까지는 꼭 알아야 될 거. 이 판결문에는 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판결문 들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걸 꼭 아셔야 돼. 무슨 판결문? 이행 판결문. 그러면 여기엔 이런 내용 담겨 있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무슨 판결문이어야 된대요?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갑니다.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행을 명하는 내용에 판결문이 나와 있어야 된다죠. 자, 그런데 판결문에 준하는 집행 권한을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요까지 이제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될 게 있고 본과정 들어가서 하셔야 될 게 있고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 법조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시험에도 이 용어로 그대로 낼 거예요. 판결문을 갖고 들어와야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대.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을 들고도 등기 신청할 수 있대.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을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이 뭐냐면은 자, 이제 이거예요. 뭐를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이라고 부른대요? 어떤 법률용어 나오는 때 조서라는 법률용어 나오는 게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이게 시험으로는 이 용어가 거의 나와요. 이제 실무용어로 낼 때는 이 용어로 낼 수도 있지만은 법률용어 법조문을 낼 때는 이 용어 들리셔야 돼. 자, 집행 권한을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야. 이게 법률용어예요. 그 법률용어를 실무용어로 얘기할 때 그럼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이 뭐가 있는데 실무용어로 얘기할 때 조서라는 이제 용어들이 실무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실무용어 들어보셨어요? 법원에 소송을 거는데 판사가 아이 뭐 내 얘기를 안 들어보겠대. 저쪽에 먼저 네가 소송 건 사람 너 억울하지만 네가 한 발만 양보한다면은 90% 너한테 손에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한 발 양보하는 걸 상대방한테 피고한테 구해내서 네가 한 발만 양보하면 100% 네가 소송이 원하는 내용 이거잖아. 근데 한 발만 양보하면은 이거 소송을 안 해도 되고 저쪽에서 간단하게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게 저쪽에 가서 한번 조정을 봐봐. 그 위원회 법률 자문위원들을 거쪽에 7명 풀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니네 한번 둘이 얘기해봐. 그래 한 볼 양보할 수 있고 네가 9을 얻어낼 수 있고 네가 얻어내는 걸 상대방 소송 걸린 사람이 그걸 수긍하겠다 하면은 굳이 판결로 가요? 판결로 안 가요? 그럼 뭐 형식으로 가요? 조서로 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실무용어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받으면 그런 용어들은 시험에서 거의 안 나는 용어들인데 그 조서가 뭐에 똑같은 효력이 있대? 판결에 똑같은 이 용어를 먼저 아셔야 돼. 판결에 그걸 뭐라 부른다? 집행권한이라고 부르는 거. 뭐 하는? 준하는 집행권한이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대 없대? 이때 그러면 시험 용어 이제 아셔야죠. 그러면 화해조서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조정조서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판결문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 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 들릴 거. 자, 이 판결 정보는 자 판결에 준하는 권한 받았죠? 받았으면은 자 등기소에 들어가는 기간이요.
이것까지만 없어요. 그럼 판결 정본이 날아오면은 자 판결 정본하고 또 이제 떼어가야 될 건 또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본과정 가서 하기로 하고 판결 정본이든 집행 권한인 조서가 법원에서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등기 송달로 이제 원피고 당사자들이 받았죠. 그럼 그걸 들고 등기소에 자 요거 10년 이내에 들어가거라 5년 이내에 들어가거라 기간이라는 게 있대 없대? 없대. 그럼 그 얘기는 소멸시효 제척기간이라는 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소멸시효, 민사소송에서 배우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지난 15년 된 판결 정본이 있으면은 확정증명서를 떼면 15년 지나서도 소송에서 이긴 지 15년 지나서도 등기소에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면 받아준대 안 받아준대? 받아준대. 요까지가 이번 기본 과정에 꼭 지금 들려야 되는 얘기예요. 판결 딴 등기 요게 20% 얘기인데 이제 80% 얘기가 남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본과정 들어가서 할 얘기 80% 남아 있는데 요게 기초 과정 돼야 돼. 세 가지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잡아야 돼. 판결했다는 등기 신청 자격 누구한테 있는데 잡아야 돼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못해. 패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못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 잡을 거. 두 번째 잡을 거. 그 판결 정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 등기 채무 불이행해서 등기 채무 이행하거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 이행 판결문이어야 돼. 그럼 따라서 확인하는 내용이 재산권자, 네가 네 재산권자야. 확인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판결 정본 들고 등기 신청하면 100% 빠꾸 맞아. 자, 세 번째. 그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을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의 법률 용어를 실무 용어로는 조서라고 불러요. 그러면 조서를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받아줘.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그 판결문이나 조서 법원에서 등기 송달로 날라왔죠? 날라왔으면은 등기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법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5년 지나서 20년 지나서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다 받아주도록 돼 있어. 소멸시효 제척 기간이라는 게 이 판결문 받으면 화해조서 받으면 적용이 안 돼. 요거까지만 이제 용어 익히는 작업. 요거까지는 되셔야 돼. 예, 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할 줄 아셔야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단독 신청인 나머지 얘기도 이제 본과정 가서 이제 충분히 하기로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당사자 아닌 사람이 이제 등기 신청하는 게 있는데, 당사자 아닌 사람이 등기 신청하는 형태가,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잠깐 쉴게요, 여기. 예.